드릴게요.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활용품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예전에 우리 지금 우리 운영자님 같이 카페 운영했던 문현주님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막 비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PPT 프로그램에 그 나의 몸 상태 예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뭐라고? 제 정상이에요. 제 정상.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자기 정상을 자세하게 적어 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다 완료하는데 한 6개월에서 1,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 그러니까 뭐 조금 하다가 뭐 별로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자기 몸 정상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세세하게 가만히 자기 몸을 스캔해 보면 이 정도 적은 거야.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죠? 많이 나와요. 꼭 자기 정상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은 다음에 청소 하나 끝날 때마다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럼 뭐가 달라져도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이거를 하고 한 사람하고 안 하고 한 사람하고 완주하는 비율이 훨씬 달라져요. 적은 사람들은 거의 다 완주를 해요. 안 적은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뭐, 경추 주안바 탈출 중에서 손저림. 그때 일할 때 손 되게 저렸거든요. 간 청소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허리 아픈 것도 신장 청소하고 나서 없어지고. 하여튼 뭐 많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면 완전 중환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신장 청소부터 아까 제가 제일 먼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장의 구조와 PPT 넘겨주세요. 네. 신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이제 두 개. 모양은 강낭콩을 닮았고 빛깔은 팥을 닮았다 해가지고 콩팥이란 단어가 그 뜻이에요. 콩팥이라고 하죠. 크기는 남자 어른 주먹 정도 크기. 그래, 요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은 간 때문에 왼쪽보다 조금 아래 쳐져 있고요. 위에 모자처럼 덮어 쓰고 있는 게 저기 부신이에요, 부신. 부신이 우리 몸의 혈압이나 체온,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그런 기관,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신장은 우리 필터죠.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신장. 근데 한번 망가지면 다시 이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신장 망가지신 분들 그거 하잖아요. 그 피 기계로 걸러주는 투석. 자, 이렇게 그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보내주면 필터가 걸러가지고 다시 이제 심장으로 그걸 보내주고 찌꺼기는 밑에 이제 방광하고 연결된 요 요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요관 있으면서 안 쓰는. 예, 여기로 이제 소변이 내려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자, 다음 PPT 다음 넘길게요.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수질하고 피질 이런 게 이제 그 심장의 필터 역할을 해요. 이 안에 이제 세뇨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피들이 지나가면서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뇨관에 신장 결석이 가서 막 박히면서 세뇨관이 좁아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신장 결석이 그 결정이 뾰족뾰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잘 배출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신장의 기능. 첫째, 노폐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조절, 물 다시 재흡수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뼈 만드는 데 관여하고, 특히 또 적혈구, 피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조절. 혈압 조절은 아까 또, 혈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모친이 좀, 그 신우염도 자주 걸리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신장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다 한날은 이제 심장이 허트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관상동맥이 막 붉어져 있는 거예요. 보락보락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약 조금 먹어보고 안 되면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약 먹고 있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수술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진단 약초차 막 다리 가서 보조제까지 해가지고 막 들고 내려갔어요. 그래, 이거 일단 먹어라. 그래서 이제 3주를 딱 드셨는데 드시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관상동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준 약도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어머니의 신장 결석이 몸에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심장이 피를 계속 세게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허트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 붉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뚫어지니까 이제 심장이 편해지니까 혈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장 콩팥이 혈압하고 심장하고 관계가 많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불과 물이죠. 심장이 불이고 콩팥이 물이란 말이에요. 불과 물의 관계인데 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불과 물이. 저도 이제 신장결석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신장결석이 나와가지고 체혈충격파 했는데 와 정말 아프더라고요. 요관결석이었는데 돌력이 박혀있는데 거기다가 막 기계로 때려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음에 딱 한 번 했을 때는 두 개로 딱 갈라졌거든요. 그 다음번 이제 일주일 약 먹고 가서 또 체중을 했는데 그 하고 나서 다음날 우리 병원 가서 이제 부서졌는 거 확인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두 개 그대로 있더라고요. 돈만 날렸어요. 아프기만 되게 아프고. 화면 한번 넘겨볼게요. 자, PPT 화면 일단 넘겨보세요. 주세요. 신장결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스테인이라는 이런 유황을 포함한 이제 결석도 있고, 그 다음에 칼슘, 1인산, 2인산, 3인산 칼슘. 얘네들이 관절염을 만들어요. 이 칼슘이. 동맥경화, 또 뼈가 자라는 골격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산염, 얘는 요통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수산염이 신장에 막히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겨요. 요통. 그리고 우리가 통풍이라고 많이 얘기되죠. 통풍. 엄지발가락이 특히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요산이 엄지발가락에 쌓이면서 통풍이 와요. 그래서 통풍이 왔을 때 신장 청소를 하면 직방이에요. 혈관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갈수록 갈수록 이제 그 좁아지거든요. 모세혈관에서 미세혈관으로 넘어가면 미세혈관은 얼마나 좁은지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지나가요. 그 정도로 좁아요. 거기에 이 뾰족뾰족한 신경기슬이 지나가다 보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 같은 데 쌓여요. 그래서 신장 청소가 신장의 결석만 녹인 게 아니라 관절에 쌓여있는 결석도 녹여요. 그래서 관절염 있고 이런 분들도 신장 청소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장 결석 종류는 이런 게 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 몸에서 나온 신장 결석이에요. 처음에 한 덩어리가 두 개로 딱 서충국파 처음 하고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먼저 갈라져가지고 밑에 요관하고 방광하고 가까운 게 먼저 나왔거든요.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칼로 한번 잘라봤어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완전 돌덩어리 딱딱해요. 크기는 뭐 쌀톨보다 좀 커요. 콩 정도. 요거를 이제 부셔가지고 그 인명가 가지고 현미경 가지고 막 비춰봤거든요. 어. 슬라이드에 올려가지고 붙여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삐죽삐죽하죠, 그죠? 완전 결정이죠. 어? 소변으로. 어. 어, 어. 이런 결석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저런 결석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 얼마나 물어보셨죠? 저 갖다 놓은 거 봐요. 0.5mm. 저기 반틈에 반 쪼개져 가지고 나온 거, 반. 제가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하고 해도 도저히 안 부셔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카페 글 올리니까 카페 지가 신장 청소 한번 해봐라. 자기가 약체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공부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허리타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요관에 지금 신장계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1번, 2번. 세 충격 한번 받고 두 개를 부사진 게. 2번이 지금 나온 거예요. 2번이 먼저. 1번은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신장약초차를 보내줘가지고 그거 달여가지고 보조제하고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먹고 둘째 날 먹기 시작한 지 둘째 날 저게 나왔어요. 두 번째 끼. 두 번째 끼 나오고 3주 침대 분량이 3주 마지막 끝나기 전날 저 1번이 나왔어요. 1번은 약초 때문에 많이 물러졌는지 나와서 잡자마자 이제 잡으니까 바로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약초에 의해서 많이 물러져서 2번은 딱딱 했는데. 어쨌든 그 신장에 그 어떤 핵이 생기면 거기에 이런 결석 찌꺼기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엑스레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석이 돼요. 엑스레이상에 안 나타나도 지금 여러분들 몸에 결석 이런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이게 커지냐 안 커지냐에 따라서
인상으로 나오냐 안 나오는 차이예요. 엑셀상에 안 보여도 이미 많이 있어요. 응? 일단 재료 넘어갑시다. 자, 아까 이제 신장이 요통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장 청소를 하게 되면 요통이 굉장히 좋아져요. 저도 경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또 신장이 흰머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흰머리. 음. 흰머리가 나는 이유 검색함 해보면 뭐라 나 있냐면 노화와 스트레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노화와 스트레스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노화와 스트레스냐면 노화는 신장하고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는 아까 그 모자처럼 쓰여 있는 부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신. 한의학에서는 부신하고 신장을 전부 다 이제 신장으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 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에서 이제 질소 잔류물들이 생겨가지고 간으로 가는데 간에서 이 질소 잔류물들을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해가지고 고분자 형태하고 저분자 형태로 나눠지는데 고분자는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저분자는 신장으로 와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근데 신장 결석 때문에 막히가 있으면 이 저분자 물질들이 못 빠져나가면서 그 혈액에 그 가서 두피 같은데 두피 혈액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까만 그 머리를 만드는 그 뭡니까? 이 색소라고 다 모르는데. 색소. 음. 색소 같은 게 못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장 문제죠. 일종의 노화죠. 노화가 되니까 신장이 자꾸 나빠지니까. 흰머리가 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왜 흰머리 나게 만드냐면 부신이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이 코티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티졸이 자꾸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결국 이것이 혈관이 수축돼서 아까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는 색소가 못 올라가서 흰머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와 스트레스가 흰머리를 나게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여름까지 흰머리가 거의 없다가 가을 들어서 지금 이쪽에 지금 흰머리가 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있던 신장 약초차 좀 끓여 먹고 또 열심히 이제 두피 마사지 막 하고 있는데 여자도 한 번씩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흰머리가 나요. 나다가 이제 그게 해결되면 다시 머리가 까맣게 되거든요. 그래서 흰머리 안 뽑아요. 그 친구들 보면 실장님 뭐 머리가 하얘졌다 까매졌다 염색도 안 했는데 신기하다 그래요. 흰머리 다시 까매집니다. 까매져요. 제가 증거예요. 저는 한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흰머리 같은 경우는 신장 청소하고 또 뭐 스트레스 여한 것 같으면 명상 같은 거 좀 하면서 마음 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피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흰머리 난데 만져보면 두피가 특히 딱딱하거나 들러붙어 있거나 물렁물렁해요. 그런 부위를 이제 딱 이제 금방 좀 풀어주고 귀도 이제 잡아서 당겨주고 문질러주고 귀 자주 만져주는 게 좋아요. 귀가 부드러워야 돼요. 귀 바로 뒤에 그 큰 림프 입구가 있거든요. 머리하고 얼굴에서 이거 빠져나가는 림프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림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뭐 두피 쪽에도 안 좋고 탈모도 생기고 또 여자들 나이가 들면 턱이 이렇게 굵어지죠. 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림프 쪽으로 이물질이 못 빠져나가서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 주변 림프 이거 풀어주면 턱 작아집니다. 이 싹 빠져요. 오늘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죠? 자, 어쨌든 저도 신장 청소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졌다. 그리고 흰머리도 다시 까매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신장 청소가 필요한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2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8페이지. 자, 손발이 붓는 사람 당연하겠죠. 부종하고 관련이 많죠. 그죠? 몸 잘 붓는 사람들 신장 청소하면 붓는 증상은 많이 없어져요. 응, 응. 그리고 아까 이제 발가락 통풍 얘기했고요. 아까 제가 허리 아래쪽 관절은 신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보면 뭐 발, 뒤꿈치, 다리 통증, 관절염 다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자궁내막증이나 갱년기 증상, 폐경기, 생리, 또 전립선 문제, 유방의 종양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왜 관련이냐면 독소가 제대로 못 빠져나가서 그래요. 신장 결석 때문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뒷페이지 좀 더 있죠. 두통하고 편두통.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독소 문제, 독소 문제. 신장 결석 때문에 독소가 못 빠져나가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 청소를 꼭 해라. 음, 꼭 하셔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청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장 청소 방법 한번 볼게요. 교재 110페이지에 신장 청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것이 되게 많죠, 종류가.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재료하고 보조재료. 주재료는 그 뒤에 봉지에 들어있는 그 약초, 이 세 가지가 신장 결석을 녹이는 주재료예요. 그 처음에 신장 청소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보조제를 다 갖춰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 청소 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 주재료 요것만 다려 드셔도 돼요. 이게 메인이니까. 그게 뭐냐면 수국 뿌리, 그레이프 뿌리, 마시멜로우 뿌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수국 뿌리를 한인의식원에서 약재로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한약재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디 보면 뭐 수국 같은 거 많이 키우고 하는 거 있던데 무슨 수국 이런 뭐 있죠. 그 가서 수국 좀 달라 그래도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달여 드시면 신장결석이 녹아요. 그레이블이나 마시멜로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들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카페지기 훌다 유영조합에서 이제 국산의 재배를 성공해가지고 여기 같이 이제 넣어서 만들었어요. 자, 신장약초차는 요 세 가지를 한 봉지에 이제 한 절반씩 절반 정도 이제 홍콩질을 넣어가지고 물 한 1.8리터 정도에 해가지고 금속 냄비에 끓이시면 안 돼요. 신장 약초차는 금속과 닿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유리 냄비에다 끓였어요. 유리 냄비에 끓이고 물에 한 4시간 정도 우선 담궈놔요. 하룻밤 정도 놔두셔도 되고 담궈놨다가 이제 끓이는데 끓일 때 옆에 저 블랙체리라고 있죠. 어. 요거를 같이 좀 넣어주면 신장청소 효과도 올라가고 맛도 달달하니 해서 아이들도 잘 먹어요. 물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있으면 넣고. 우린 처음에 할 때는 그때 다 넣고 있어요. 여기 보조제 있는 거 다 썼어요. 근데 이제 끓일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신장약초사가 끓어올리면 막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끓을 때 되면 끓겠다 싶으면 불을 낮추든지 잠시 끄든지 해야 돼요. 유리 냄비가 열이 계속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잦아들면 다시 딱 해가지고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끓여야 돼요. 안 넘치게. 저도 처음에 많이 넘겨버렸어요. 약초 끓일 때 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2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대나무채 같은 데 받쳐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걸러가지고 유리병 같은 데 보관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가 그렇게 이제 드시면 돼요. 근데 신장약초는 잘 상하기 때문에 한 3, 4일마다 한 번씩 다시 끓여줘야 돼요. 바로 끓이면 약성분이 잘 안 배어나오죠. 4시간 다 담가놓은 동안에 좀 물러지면서 약성분이 빨리 나오고 달이면서 확실히 빼는 거예요. 그 달인 약초는 버리지 마시고요.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세요. 보관해 놓고 그다음 나머지 반을 또 그걸로 이제 일주일 먹고 나머지 반을 또 일주일치로 또 똑같이 끓여. 그래서 일주일 먹고 그 또 끓인 거를 앞에 끓인 거랑 합쳐가지고 재탕을 한번 해가지고 또 일주일 먹어. 그래 3주예요. 재탕해 먹는 거는 이제 그 물에 담그는 필요 없고요. 이미 담궈놨던 거니까. 그냥 물 끓여 드시면 되고 10분만 끓이면 돼요. 20분 끓일 필요 없어요. 10분만 끓이고 물론 효과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막 끓인 것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주를 한다. 3주를 하고 밑에 보조제 이제 같이 먹는 거. 밑에 신장 청소 보조제 적어놨죠. 우바을씨 신장 기능 회복시키고 강화시킴 하루 3캡슐. 파슬리도 이제 신장이 좋아요. 그래서 애완견 기생청소할 때 파슬리 다려가지고 먼저 먹여요. 독소 배출 잘 되게. 먹이에다 먹인단 말이에요. 생강도 신장에 좋은 효과가 있고요.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세뇨관을 넓혀가지고 결석을 이제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데 마그네슘 종류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관들을 넓히는 작용을 해요. 넓혀. 그래서 나중에 간 청소할 때도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그네슘이 보통 우리 하재, 설사를 유발하는 약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 변이 물러지거나 설사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심하다 싶으면 마그네슘 오사드를 좀 빼든지 불편하면 빼도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6 역시 수사님 결석 형성을 예방해 주고요.
야채 그리세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이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곰팡이 독소 오염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야채 글리세린은 지금 빼고 안 했어요. 밑에 아침, 점심, 저녁 동안에 보조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적어놨죠. 네, 이대로 해가지고 약초차를 같이 드시면 되고, 신장 약초차가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돼요. 들어가면 깝깝하고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돼요. 뭐 먹을장 같은데 이제 뚜고 있는 데다 열어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드시고, 저는 성질이 지랄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맨날 한 번에 쭉쭉 먹고 마는데, 특히 복수 타고 이런 분들은 신장약초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못해, 신장청소를. 들어가면 위장이 안 움직여. 깝깝해 죽으려 그래. 신장 안 좋은 분은 조금씩 나눠 먹어라. 본래 원칙이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신장 청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좀 면역반은 또 별로 없고 하고 나면 또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신장 청소를 좋아하는데 면역 반응이 신장 청소를 하는데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게 어찌 되냐면 신장 청소를 해가지고 신장에 쌓여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면 백혈구들이 뭐 이게 비리비리 했다가 이제 독소가 많이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막 힘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막 기생충을 막 제가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 기생충이 죽으면 아까 말했던 그 곰팡이 독소나 세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신장 청소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뭐 되게 어지럽좀 막 느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리온이라고 그런 물질 때문에 생기는데 프리온 얘기는 아마 다음 강의 때 제가 해드릴게요. 광우병하고 하면 프리온 나오죠. 광우병. 어. 신장 청소가 이래 보조제가 많아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신장 청소가 가져다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둘 다 이거 일단은 지금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 저분들이 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나중에 어, 단톡방에 링크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비용은 그게 미국의 재미교포가 닥터 클락 사이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한글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구매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가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약식사를 직접 주문할 수 있으니까 주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까 말한 방법대로 유리냄비에다가 달여 드시면 돼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자, 직접 달여 먹으면. 대신에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관하려면 그 통관 보호가 있어야 돼요. 각 개인마다. 그래서 이제 세관에 가서 자기 통관 보호를 만들어 놔야 돼요. 세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통관 보호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할 때 자기 통관 보호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건강약품은 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6병까지밖에 못 시켜요. 6병. 근데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6병 안에 들게. 합치고 어찌고 해가지고. 음. 3주. 한 세트가 3주.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20대는 한 세트, 30대는 두 세트, 40대부터는 세 세트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에 한 번, 아까 주제로 수국 그래글 마시멜로 있죠.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3주치 달여 먹어라. 관리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 약초도 간에서 해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주 하고 나면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또 해라. 중간, 에? 일단은 조금 줄이면서 상황을 봐야 돼요. 줄이고. 면역이 심하면 좀 줄이면서. 아니면 아까 그 백혈구 보조제, 셀레늄, 그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든지. 또 제퍼가 있으면 제핑을 해주면 아주 좋아요. 면역력이 잠되는. 그래서 이제, 나이 따라서,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신장결석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 번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제하고 같이 했을 때 효과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보조제 없이 그냥 약초만 달여 먹는 것보다는. 자, 큰일 났다. 시간 다 돼간다. 아직 남았는데.
다음 이제 기생충 청소 볼게요. 101페이지. 아까 정상은 다 읽어봤으니까 청소 바로 들어갈게요. 기생청소 프로그램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호두액이에요, 호두액. 호두액이 한 100가지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줘요. 근데 호두액이 우리 호두 하면은 딱딱한 녹색 껍질 사이는 그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무에 매달렸을 때는 녹색 외피에 쌓여가 있어요. 녹색 외피. 그 녹색 외피에 기생충을 죽이는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의학적으로 승인을 못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호두액을 유통을 시키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못 팔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 8월 달이면 호두 농장에 그 외피 달린 거 직접 주문해가지고 우리 호두액 직접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 1년치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밴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열심히 활동하면 내년 8월 달에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메인인데요. 기생초에서는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마무리 이렇게 있는데 1단계에서는 호두액과 워무드는 쑥이에요, 쑥. 쑥. 그리고 크로브 돼 있는데 크로브는 정향. 정향은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정장 갈아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정향은 기생충 알을 없애줘요. 그리고 호두액하고 워무드는 성충하고 유충. 이 세 가지를 먹게 되면 100여 가지 기생충들이 성충, 유충, 알들이 제거가 돼요. 아까 어느 분 물어보셨죠? 약국에 파는 구충제 하나 먹으면 안 되냐고. 그거 먹으면 뭐가 죽냐면 해충, 요충 같은 선충류의 성충만 죽어요. 성충만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뱃속에 있던 알들이 기어나가지고 온몸에 퍼져요. 그래서 기관지나 폐 이런 데 문제 생기고 죽은 놈은 장에 있으면 뭐 뒤로 배출되겠죠. 다른 장기 있으면 거기서 썩겠고. 그래서 약국에 있는 구충제 그거 사다 먹고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기생충 알 때문에. 사지를 마세요, 차라리. 기생충이 안 죽으면 알이 안 나. 왜 안 나? 왜 알 만드는데 내 뿜으려고 알 만들지? 기생충, 회충, 성충 자체보다는 알이 더 문제가 됩니다. 알하고 유충들이. 원래 청소년들이 더 까불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충보다는 유충이 더 문제예요. 알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자, 여기 먹는 방법 보면 호두액을 첫날에는 한 방울, 그 다음 둘째 날두 방울 물에 타 먹어라 해 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 50도짜리 알코올로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코올에 뭐 먹으면 민감하게 이렇게 알코올 분해 못하는 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술 잘 먹는다 이러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먹으면 돼. 그러니까 혹시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훌라 박사가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봐라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웜보다고 그러고도 처음에는 한 캡슐씩, 그 다음에 두 캡슐, 세 캡슐 점점 늘리는 걸로 돼가 있죠. 그렇게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또 명현 반응을 조금 줄이려는 의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얘기했지만 성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첫날부터 뭐 호두액 뭐 밥숟가락 푹푹 퍼먹고 워무드 그러고 7캡슐씩 바로 먹었어요. 저는 간청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간청소는 몸이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청소, 대장 청소, 기생 청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보조제 다 넣고.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캡슐 약이 한 70몇 개 되더라고요. 뭐 먹었죠. 빨리 기생충 청소 하려고. 그래 10일 동안 기생충 청소 그렇게 하고 간청소 했어요. 저 PPT 아까 뒤로 조금 넘겨봐 주세요. 거기서 그 아니 그 앞으로 그 말고 아니 반대쪽요 반대쪽 한 칸 더. 한 칸, 예. 신장약조차 저는 제가 이렇게 좀 간편하게 하려고 다려가지고 약포지, 이거 한약 약포지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돈은 이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조그란 거. 약포지도 인터넷에 다 팔거든요. 그래서 3주씩 다 달아가지고 다 포장하면은, 포장에 냉장고 넣어놓으면 3주 동안 충분히 가요.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따가지고 마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 들고 다니도 좋고. 그러니까 어머니 해드릴 때도 제가 약포지에 포장해가지고 다 갖다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 밀봉기 있잖아, 요거. 약포지 요거. 이거 자꾸 올라가는. 요거 지금 약포지 지금 밀봉하는 거 있잖아요. 딱 대놓고 이렇게 푹쭉 누르면 밀봉이 돼요. 한 4초 정도 누르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 하고
보조제 같은 것도 약포지 사다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딱 먹는 거 넣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포장 딱 해가. 어, 그렇게 해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그거 한 봉지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제 먹으면 굉장히 편하게 신장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약 포장기 요거 좀 작은 거 인터넷에 3만 원인가 4만 원 하더라고요. 포장하는 봉지 요것도 다 팔고 가격 얼마 안 하니까 신장 청소할 때 약포기 사다가 이렇게 약 포장해가지고 먹으면 훨씬 편해요. 왜냐면 그냥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잘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포지에 넣어서 하는 게 안전해요. 물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아니 뭐 한꺼번에 삼두치 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나중에는. 자, 기생청소 아까 다시 볼게요. 기생청소 이렇게 이제 홀더 박사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올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뭐 알코올에 별 그게 이상이 없고 뭐 괜찮다 이러면 좀 약식으로 해가지고 104페이지 보면 그냥 조금 빨리 들어가는 방법. 처음부터 그냥 호두 한 밥 숟가락 먹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 한 밥 숟가락이 그 여기 이제 티스푼, 차스푼, 밥스푼 얘기가 나오는데 차스푼이 5ml고요. 밥숟가락이 15ml예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덩치가 작다 보니까 스푼 양이 작아요. 그 사람들 숟가락 되게 큰 거 써요. 우리나라 티스푼은 그거 5mm가 안 되고요. 밥스푼은 10mm예요, 10mm. 그래서 여기서 호두에 한 밥 숟가락이라면 우리나라 밥 숟가락으로는 한 밥 숟가락 반을 먹어야지 예, 이 10ml가 나와요. 15, 15. 그래서 여기서 한 밥 숟가락 하면 한 밥 숟가락 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미국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먹어야 돼요, 여기보다.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7일에서 10일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7일에서 10일 정도 하시고요.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은 3주 정도 하세요. 하시고, 암 환자 같은 중환자들은 6주를 하셔야 돼요. 6주를 하고, 특히 먹을 수 있으면 호두액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호두액이 메인이에요. 호두액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때 호두액 담고 3일 뒤에 추출하거든요. 집에 추출해가지고 작은 병에 막 넣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술 한잔 하러 보니까 집에 술 사다 놓은 게 없어. 사다 놓기 귀찮아. 그래 그냥 호두액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먹었나 봤더만 알코올 도수로 따지면 따져가지고 소주 한 4병 정도 먹었더라고요. 잘 넘어가요 굉장히. 그때 기생충 완전히 박살났겠죠. 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이. 이렇게 먹어도 후에 그냥 부작용 없나요? 없던데요 저는.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 말고 없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호두액 먹고 호두 옷 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카페 하면서 카페 회원의 부인 한 분이 그분이 있었어요. 그 교재에다가 그 호두액 그옷 옮았을 때 해결하는 거 칠해목으로 해결하는 방법 레시피 이어놨으니까 혹시나 호두 옮으면 그 칠해목으로 다려가 드시면 돼요. 이 책 보고 잘 없어요. 애지간해가지고 그 사람 한 분밖에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자, 1단계는 이렇게 해서 10일 내지 3주 정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호두액, 워무드, 크로브 해가지고 그 호두액 알코올 성분을 못 드신다 이런 분들 같으면 물로 호두액 담그는 방법이 있어요. 물로. 물론 약효는 좀 떨어져요. 물로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닥터클록스타에 이제 호두 가루 캡슐로 된 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캡슐 5개를 먹으면 돼요. 그게 이제 밥숟가락 하나 호두액 먹는 것 같아요. 캡슐 5개. 아, 그걸 못 먹는 분은 이제 캡슐이나 물 호두액을 드시면 된다. 대신에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충 제거. 다음 장 넘겨볼까요? 105페이지. 기생 청소 마지막 날, 이 천충은 아까 덩치가 굉장히 컸죠? 길이도 막 1m도 되고 하니까. 이 정도 양으로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 마지막 날 호두액을 80ml를 먹어요. 8배. 한 번에. 먹고, 그, 워무드하고 클로버도 10캡슐씩. 한 번에 강하게 먹어가지고 전충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ml를 한 번에 먹기 어려우면 좀 반반 나눠서, 아니 서너 번 나눠서 중간에 물 먹어가면서 그 먹다가 이제 알코올 때문에 힘들면 나이아신 아미드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알코올 좀 해독이 되니까 같이 좀 먹어가면서 하면 돼요. 저는 어제 또 오랜만에 하동님이 그 호두액하고 보내주셨길래 100ml씩 담아놨더라고요. 물은 타지도 않고 그냥 어제 와샷 하나 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 포장되어 있는 게 한 병에 100ml예요. 호두액은 녹색일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근데 공기하고 닿으면 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흑색으로 변하고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긴 하는데 효과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버리지 마세요. 난 예전에 몰라가지고 처음 호두액 제가 혼자 담갔을 때 큰 유리병에 담아놨던 거 시간 지나니까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에이 하면서 다 버려버렸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써도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병하고 상관없고요.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그래서 호두액 담을 때 가득 담아요, 가득.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최대한 이제, 예, 예,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병에 담아요. 큰 병에 안 담고. 빨리빨리 먹고 없애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병에 담고 일부 털어내고 나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막아버려요. 어차피 물에 타서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양을 많이 해서 붓고 또 물 타가지고 먹고 그 병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대신에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또 얼어버려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알코올만 있을 때는 별로 잘 안 얼거든요. 어. 그때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어차피 빨리 먹을 거니까. 안 얼게. 냉장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돼. 근데 물을 넣고 해봐도 변하더라고요. 변하기는. 음. 어쨌든 녹색일 때 빨리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갈색, 흑색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녹색 먹어야 돼요. 몸에 기생충이 너무 많아요. 암 환자는. 그러니까 녹색으로 된 거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전충 제거는 그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호두액하고 강하게 먹어가지고 한다. 얘도 안 죽는 놈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약간 라이프 주파수기에 전충 주파수 해가지고 계속 들어요. 나는 이제 그 잘 안 죽는 기생충은 라이프 주파수나 제퍼 같은 걸로 많이 써요. 이게 언제 진짜 효과 있는가 이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해충이 이제 그 아데노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데려다니거든요. 울산에서 이제 제가 피부 관리 이제 할 때 회원함이 관리를 받았는데 증상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해충 감염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면서 이제 라이프 주파수 해충 주파수를 이제 틀어놓고 했거든요. 틀어놓고 하고 관리하고 보냈어. 보냈는데 일주일 됐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날 관리받고 감기 걸렸대. 해충 죽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감기 바이러스도 틀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 해충이 죽었다는 증거를 그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라이프 주파수 죽더라고요 하니까. 아니요 걸리죠. 기 나와가지고 더 잘 걸리죠 해충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이제 해충이 있고 감기 걸리면 잘 안 나서요. 숙주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해충이 없이 감기 걸리면 잘 나서요. 숙주가 없으니까. 제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다방조충 얘기했죠. 극심한 피부병이 있을 때 다방조충이다. 3단계는 이 다방조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 이게 다방조충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먹느냐면 첫날 8캡슐 먹고 그 다음날부터 한 캡슐씩 6일 동안 요거를 3주 동안 반복해요. 81111, 8111, 8111. 근데 8111 했는데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다 그러면 12, 12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15, 3, 15, 3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한 통 가지고 1주, 2주, 하여튼 서너 병 돈 많이 들어요. 코인장이 그때 비싸요. 이 제품으로. 근데 이거 지금 hul다클라에서 말하는 재료들 다른 아이허브닷컴이나 이런 데서도 재료를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사다가 해보니까 약효가 떨어져요. hul다클라스도 제품만큼 약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시킨데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딴 데서 약 사다가 먹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얘기 안 해요. 있는데 닥터클록 스토어만큼의 효과는 없어요.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 세포에서 만들어내요.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20대 중후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코엔자임 Q10 만들어내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세포가 노화가 와요. 즉 코엔자임 Q10은 젊음의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줄어들면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그 항산화 작용도 하고 코엔자임 Q10이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세포에.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돈 많으면 열심히 먹으면 좀 천천히 늙겠죠. 젊음 유지. 돈이 최고야, 그죠? 돈 있어야 사 먹지. 자, 병원에서 잘 안 낫는 극심한 피부병이 있을 때는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워낙 비싸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저도 그냥 한 병만 사다가 먹어봤어요. 뜯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한 병에 한 몇만 해요. 그래서 저 3단계 하려면 몇십만 원 정도 들어요. 돈이. 보통 한 네다섯 병 정도 들어요. 이거 8111 해가지고 잘 안 듣거든요. 그 다음 마무리 들어갈게요. 마무리는 그 회충의 유충이나 사상충 이런 놈들을 없애는데 이놈들은 아까 어무드 뭐 호두액 이런 걸로도 안 죽어요. 아주 골치가 아파. 특히 위로 올라가지고 폐, 기관지, 뇌 이런 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기침 많이 하고 뭐 폐나 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회충알 아니면 사상충이에요. 이걸 없애려 그러면 뭘 사용하냐면 오존 오일하고 L-시스테인 요 두 가지를 써요. 어. 저, 저 PPT 좀 넘겨볼게요. 기생충 청소 방법에 저 오존 오일 만드는 거 나오죠. 저기 오존 발생기예요, 오존 발생기. 예전에 오존 발생기 한때 우리나라 유행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농약을 씻어준다고 해가지고, 과일 같은 거 물에 담가놓고 오존 발생기 막 담그고 이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존을 직접 우리가 맡으면 안 되거든요. 인체에 굉장히 손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존은 산소에 산소 분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산화를 시켜버려요. 녹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존 발생에서 나온 거를 직접 냄새를 맡아버리면 기관지역에 손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제 호스를 담궈가지고 오존 발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기름에 이 오존 오일을 이제 들러붙게 만들어가지고 이 오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체 손상은 안 주고요. 예,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산소 분자가 그 회충 아래를 싸고 있는 보호하는 그膜을 구멍을 뚫어버려요. 산화시켜버린다고. 사상충도 이제 보호막을 뚫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L시스테인을 먹으면 L시스테인은 수축제거든요. 요 기생충 R하고 사상충을 찌그러뜨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어가지고 이제 요거 해충 R이나 사상충을 이제 제거를 한다. 우리 애들도 이제 기생충 청소를 시켰을 때 처음에 1단계 이제 하고 이제 요 오존오일하고 시스템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그 3단계는 3주를 하는데 큰애가 2주째 딱 들어오니까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코피가 막 나는 건 아니고 좀 막 삐져 나오는 정도. 이게 뭐냐면 코에 있는 해충들이 살아남으로 발악을 하면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걱정하는데 걱정할 말 없어진다 해가지고 며칠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세력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오존 발생기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배 안에 부품 들어보면 별 것도 없는데. 그 요즘처럼 이렇게 호수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하는 데가. 중고품은 이제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닥터클럽 스토어에 좀 한 7만 원인가? 이 정도 가격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존 발생기가 만약에 만들기도 귀찮다, 하기 힘들다 그러면 L 시스템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해도 한 8, 90% 정도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부족한 거는요. 아까 라이프 주파수나 뭐 제퍼 같은 거 사용하시고. 같이 하면 좋긴 한데, 뭐, 구하기 힘들면 그냥 L시스템만 가지고 하세요. L시스템 얼마나 먹어야 되냐? 오존오일하고 109페이지 볼까요? 109페이지 보면 아침에 오존오일 만들어 놓은 거 1과 2분의 1 밥숟가락, 한 숟가락 반. 만들어가지고 냉장실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냉장실에. 냉장실에 상온에 놔두면 몇 시간만 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한 3, 4일 정도 가요. 그 한 번 만들 때 3, 4일치 만들어가지고 넣어놨다가 아침에 식사 후에 한 숟가락 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5시간 지난 뒤에 점심시간 먹고 나서 L시스테인을 먹어요. L시스테인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깝게 먹으면 이 오존을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하고는 거리를 두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오존 오일의 산화 작용이 걱정이 되면 비타민 E를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뭐 좀 드시면 항산화 작용을 강하게 하거든요. 비타민 E가. 물론 비타민 C도 하지만은.
비타민을 꼭 뭐 안 드셔도 돼요. 저는 안 먹고 그냥 L시테인만 먹었어요. 저녁에도 L시테인 3캡슐을 한 번 더 먹어줘라. L시테인은 3캡슐씩 2번 먹는 거죠. 응. 오전을 없으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3주 하셔도 돼요. 3주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응. 워낙 이놈들이 강하기 때문에 1, 2주 가지고는 안 돼요. 3주 다 해야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애들은 먹는 복용량을 얼마나 해야 되냐? 몸무게를 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몸무게 60kg 기준이었어요. 몸무게 60kg. 그래서 애가 몸무게가 30kg다. 그러면 2분의 1.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잖아요. 그 정도면. 그럼 어른이면 그 정도 먹어도 돼. 그래, 애가 몸무게가 20kg면 3분의 1. 근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가요. 70kg 이상 나간다. 그러면 조금 더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60kg 저번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먹는 게 좋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단계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포도액 한 티스푼, 한 밥숟가락, 그다음에 워무드 정량 7캡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기생충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생 해야 되냐? 평생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최소한 간 청소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 청소할 때 이 장흡충이 우리가 당간을 확장을 시켜야지 앱소듐을 확장을 시켜야지 담성이 나오는데 장흡충이 담간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생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간 청소가 잘 안 돼. 그래서 간 청소 끝날 때까지는 기생 청소를 계속 이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청소. 대장 청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장 청소가 필요한 경우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간청소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이미 1시간 넘어버렸어요. 다음 간청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대장청소까지만 얘기하고 간청소는 다음 강의 시작할 때 좀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장청소가 필요한 경우 한번 볼까요? 이제 복통, 뭐 역류성 식도염, 다 이제 소화기 문제죠, 그죠? 쭉쭉쭉 내려오시고 오른쪽에 보면 또 뭐 전립선이나 옆구리 통증 같은 것도 장 경련 때문에 일어나고요. 이콜라이, 살모넬라 이게 다 대장균입니다. 그죠? 시겔라 이런 것들. 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중풍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살모넬라, 이콜라이, 시겔라 이 놈들이 내려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장 청소를 꼭 해주시라. 그리고 요 놈들이 그 밑에 보면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중금속이 있어요. 보이시죠? 살모넬라는 금이랑 이런 얄구진 이런 중금속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금속 착용하고 금리빨 있으면 몸에 살모넬라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금이 안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겔라 같은 경우도 역시 금이나 니켈, 이콜라이는 바나듐, 망간, 크롬, 니켈, 구리, 클로스토리디움 아까 계속 나왔죠. 니켈하고 코발트 이런 중금속들이 이런 세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중금속들이 몸에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대장 청소 방법. 대장 청소도 그냥 신장 청소처럼 먹기만 하면 돼요. 98페이지. 아까 제가 기생 청소하고 대장 청소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기생 청소로 하고 나면 그게 숨어 있는 세균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줄이려면 대장 청소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장 청소 시작하고 바로 같이 시작해도 되고 며칠 있다 대장 청소 들어가도 되고. 뭐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기장 청소 끝나고 대장 청소 하셔도 되고. 대장 청소는 일단 소화 개선 대장 청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어요. 간단하게 대장 청소로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위산이 줄어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죠? 또 위산이 떨어진다는 말은 몸으로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걸 잘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위산이 이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먹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비테인 HCl, 시트릭산, 염화수산 이게 이제 소화 개선 재료고요.
자기가 이제 좀 소화를 잘 시킨다, 아니면 좀 위산이 또 과다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트릭산이나 비테인, ACL 같은 거는 좀 빼시고요. 그리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마수산도 그렇고,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장 청소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비테인하고 요마수산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리듬균 같은 거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필요하긴 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터메릭, 펜닐, 루골, 요오드액 이런 먹으면 루골, 요오드액은 살모넬라의 적방이에요, 적방. 루골, 요오드액이 딱 먹으면 가지고 살모넬라를 딱 싸버려요, 완전히. 그 아예 뭐 못 움직이게.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펜넬하고 터메릭은 시겔라나 이콜라이를 죽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장에 많이 서식하면서 장을 나쁘게 만드는데 이걸 해가지고 먹게 되면 장이 많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장뿐만 아니라 몸에 퍼져 있는 다른 부위에 있는 세균들도 없애주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장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변을 몇 번 봐야 될까요?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보면 대장이 건강하다? 예, 예, 아닙니다. 자기가 먹은 만큼. 두 끼 먹는 사람은 두 번, 세 끼 먹는 사람 세 번, 변을 보는 게 가장 건강해요. 그러니까 두 끼, 세 끼 먹는데 하루에 한 번 본다 그러면 장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틀, 3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더 심한 경우겠죠, 그죠? 제가 대장 청소 딱 했을 때 하루에 세 번 화장실 갔어요. 그럼 화장실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린 시간 1분. 냄새도 안 나. 닦을 것도 없어. 또 색깔도 좋아. 또 변을 보고 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변 믿은 사람이 그 변 보는 거랑 또 달라. 왜냐하면 대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대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장이 딱 움직이고 나면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가 기분이 붕붕 뜨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장 청소하고 나서 그 기분 처음 느껴봤어요. 똥 누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한번 겪어봐야 진짜 기분이 좋아. 이상한 느낌 막 들어요. 개나 고양이도 똥 누고 나면 목소리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잖아요. 대장 청소를 어쨌든 자기가 먹은 만큼 변을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변 누는데도 시간 오래 안 걸리고 그래야 진짜로 대장이 튼튼하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밖에 뭐 하루 종일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꼭 화장실 가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가는 화장실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좀 불편하긴 해요. 될 수 있으면 집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비워놓고 나오려고 해요. 그래도 뭐 먹으면 또 나오는데 어째.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저는 시간 관계상 교재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해 놨으니까 오늘 설명 부족한 부분은 교재를 좀 읽으면서 좀 보충을 하시고요. 읽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은 질문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았다가 아마 다음 시간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 시간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같은데, 밴드를 할 거니까, 밴드에서 질문 잘 받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부족한 부분은 그때 하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아예 막 추가 강의를 한 번 더 하든지,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좀 이게 너무 많은 양을 빨리빨리 전달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리진 경향도 있는데, 우리 서울 분들 잘 알아들으셨나요? 너무 빠르지 않던가요? 이제 화면, 그 다른 사람들 다 보이는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발음이 안 좋다는 건 제 스스로도 좀 인정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제 따끈따끈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뭐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또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말을 빨리 하는 습관 이것도 좀 고치도록 하고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좀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 싶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얘기고.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다음 강의 때는 아주 충격적인 암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뭐 기생충 얘기 들은 거 이상으로 기급을 하게 되지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지 싶어요. 다음 강의 들어보면. 하지만 어쩌겠어요. 뭐 암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죠. 2주 뒤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 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굶어가 내보냅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거예요. 기생충 가죠? 일단 그 단식으로 기생충 내보내기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교재보서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적어놨어요. 뒷부분에. 본 선생님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아 저도 이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저의 화면 어, 보이시나요? 아 저 이거 옛날에 저희 우리 회장님이 주신 건데 예. 이거 보니까 홀다클릭 선생님 그 내용 가지고 약을 다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게. 예, 예? 맞아요. 신청 뭐 간청 세바청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섞어 먹는 거가 괜찮은 건가요? 섞어 먹어도 됩니다. 아 그래 섞어 먹어도 섞어도 효과는 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게 이제 영도에 나온 거 보면 다른 재료들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네, 무슨 다음 주에 얘기할 그 후기 책에 보면 오늘 말한 약재 말고 다른 약초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약초까지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강의 듣고 나중에 이거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한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나가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사람, 이 약이나 이런 걸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먹을 수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냐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그 닥터 클럽 스토어에 나오는 제품 그거 가지고 지금 청소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구매하기는 약간 제가 보니까 그 경로나 이런 거가 다 뭐 이렇게 다 틀리고 그래서 어려운데 뭐 아니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있는 그 재미교포가 한글 사이트 구매 대행 해주니까 거기다 해서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돼요. 시간이 오늘 한 일주일 걸린다는 것 뿐이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계속 먹어도 효과는 똑같은가요? 예, 예, 그걸로 그래요? 드시면 다 다려져서 나오는 게 오히려 하긴 편하죠. 대신 이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죠.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먹으면 뭐 그거 드시면 효과는 돼요. 똑같다는 얘기죠. 난 돈 많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면 돼요. 아,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에 오늘 음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들려서 좋았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음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다고요. 아, 그래요. 예, 소리가 잘 들렸어요. 네네. 지금 여기 시끄러워가지고 얘기가 안 들려. 아, 그래요? 다들 막 떠들고 있어, 지금 옆에서. 그럼 우리만 듣고 본인은 못 드셨군요. 나중에 따로 알겠습니다. 얘기하도록 해요. 오늘은 일단 네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네. 네,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죠? 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저한테 하세요. 제가 잘 전달해 드리든지 아니면 뭐 이거 부족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채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로 하시든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다음 주 없으시면 다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빠이.